여러분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로맨틱 러브를 떠올립니다. 로맨틱 러브. 예. 그래서 로맨틱 러브가 어떤 걸, 에리 프롬은 로맨틱 러브, 남녀 간의 사랑, 예, 남녀 간의 사랑을 에리 프롬은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이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 진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좀 어려워서 AI로 좀 찾아가면서 질문을 해서 답을 유출해 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에리 프롬. 예, 이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로맨틱 러브, 에로틱 러브, 성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애적 사랑. 성애적 사랑. 성애. 예. 성애적 사랑. 예. 근데 이제 이 성애적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형제를 설명을 합니다. 형제. 예, 형제. 형제애는 뭐냐? 형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 주변 모든 사람을, 예. 근데 솔직히 내가 이 형제라는 거를 딱 읽어볼 때 솔직히 우리가 무슨 예수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뭐 다 사랑하고 지랄하고 그렇게 삽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좀 잘 없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격. 네, 형제라는 건 어떤 인격,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솔직히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 활동가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내 생각에는 그냥 어떤 인격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래가지고 이제 프롬은 형제,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 형제라고 그래요. 근데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 예.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어떠한 독점 없이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인격,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격. 예. 저도 솔직히 형제라는 걸 그렇게 갖추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방송을 할 때, 솔직히 형제가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은 슈퍼챗을 쏘거나 후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형제를 느껴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겠냐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다 사랑하겠느냐 그거죠.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성애적 사랑. 성애적 사랑이 이제 로맨틱 러브. 그야말로 남녀 간의 사랑 이거잖아요. 단 한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갈망. 예. 강렬한 갈망. 예. 근데 이 로맨틱 러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형제의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격체가 돼야 진정한 로맨틱 러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인간성 족같은데 자기한테만 잘해준다고 그런 사람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지 인간성 족같은 새끼가 있어. 자기보다 좀 하급인 사람들한테는 막대하고, 되게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고, 이렇게 인격이 딱 누가 봐도 족같은 새끼가 있어. 그런 새끼가 어떤 여자가 좋다고 사랑해. 그거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애가 어떤 거를 소유한다는 얘기죠. 소유하기 위해서 그거 한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자, 에리프롬은 여러분 빨갱이 척결 정말 내가 형제를 느끼는 사람이 왔군요. 빨갱이 척결은 뭐 옛날에 안양에서 제가 사무실 할 때 자주 왔던 후배 제가 형제를 지금 이 빨간색을 보니까 정말 강한 형제가 지금 느껴집니다. 진짜 예, 정말 형제로서 빨갱이 척결을 진짜 존중하고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성애적 사랑에는 성행이라는 게 들어가죠. 성관계. 예, 성관계. 어떤 남녀를 사귀면은 성적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 성적 욕망에 의해서 남녀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적 욕망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예.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해요.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 근데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이라고 단어만 쭉 나오지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이 뭔지 설명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이 뭐야?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예요. AI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이라고 그냥 읽고 쑥 지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찾아볼 생각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본 거예요.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 예, 뭐냐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상대방이 마음까지 깊이 연결됐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착각하게 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사람과 사귈 때 이 자녀분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이거 가르쳐 준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뭐 연애를 통해서 느껴봐야 아는 건데 이 성관계를 하면 가짜 친밀감을 만든다. 가짜 친밀감. 그 성관계로 인해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가 진짜 친밀감이 아니에요. 진짜 친밀감이 아닙니다. 가짜 친밀감이에요. 예. 야, 보세요. 몸이 완전히 밀착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까지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일시적인 환상이다. 육체적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더 낯섦과 격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육체적 충분이 언제 가라앉을지는 몰라요. 그게 2달일지 석 달 될지 넉 달이 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그렇게 쉽게 성관계로 불타오른 관계는 가짜 친밀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성적 욕망이요. 사랑한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랑 없이도 이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요. 이 성적인 욕망은 그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성관계를 하게 되고요. 어떤 정복욕, 예, 상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성관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적 욕망이 불타오른다. 외로워서. 예. 그리고 이 성적 욕망의 기만적인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움에 취약하다. 어떤 새로운 또 자극적인 게 나타나면 금세 거길로 또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예.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발현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면 거기에 쉽게 유혹이 흔들리고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만나 사랑할 때는 성관계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좀 늦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리 프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성관계 없으면 무슨 사랑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정서적인 사랑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예,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랑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사람들이 야 그게 없이 사랑이 어떻게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사랑이 반드시 존재해요. 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LA 프롬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적 욕망은 사랑에 의해 결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오르가즘과 허무함을 남길 뿐이다. 예, 우린 몸이 잘 맞으니 엄청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죠. 진짜 그 성숙한 사랑은 육체를 넘어 서로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책임지고 존중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고 존중하는 마음. 좀 넓게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랑이라는 걸 어떤 감정의 발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예. 사랑이라는 건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와, 이 사람하고 되게 짜릿한 그런 감정이 들고 서로 어떤 섹스한 지가 언제였더라라고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아니 그저 노골적으로 에? 섹스한 지가 언제였더라라고 이렇게 이거 누구예요? 예, 이제 어쨌든간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진한 형제가 느껴지긴 하는데 아니 이제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써서 보냅니까? 어쨌든 예. 근데 이게 이 로맨틱 러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 이 사람 만났는데 만나서 내가 사랑을 했는데 시작했어. 또 성관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좀 바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을 시작할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시발점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췄는지.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했으면 이 선택 자체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라는 얘기예요. 의지로 그걸 이어가야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감정이 다 식었어. 씨발 이제 만나니까 아무 감정도 없고 권태기야. 뭐 살다는 것도 막 싫어졌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딱 선택을 했으면 그런 순간이 와도 이 사람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런 순간이 와도 그걸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로맨틱 그냥 뭐 운명적인 사랑이 많아서 이제 끝까지 막 계속 매년 즐거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계속 즐거운 거는 무조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욕구나 그런 흥분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호감도도 점차 줄어들게 돼 있는데 내가 일단 신중하게 고른 상대가 내가 사랑을 시작했으면 그런 순간을 이성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어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끌고 가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지로 이 사랑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의 실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선택했으니까.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헌신은 뭐야? 그래서 헌신은 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헌신이라는 개념이 내 거를 다 퍼줘가지고 저 사람 잘 살게 하는 거냐? 예, 이거 물어봤어요. 헌신의 개념이 뭐야? 내 거 다 퍼준다는 개념이야? 그랬더니, 이게 헌신의 개념이 뭐냐면, 한 사람과 평생 삶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약속. 예, 약속. 내가 너한테 막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막 이런 거 뒤치락가리 해주는 거 이게 아니라, 예, 헌신이란 그런 걸 약속, 이 사람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에리 프롬의 책에 헌신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헌신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가가지고 쟤 아프니까 가서 약 사다 주고, 저기 가가지고 뭐 집 졸라 개파이니까 개파 5번 준으로 살고 있으니까 가서 청소해주고, 요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말한 헌신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 책을 그냥 읽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그 해석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무슨 강사가 필요한 교과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또 보겠습니다. 성애적 사랑에서 이제 착각한 게, 어떤 여자를 만나면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애적 사랑을 하되 세상에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기적으로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내가 이렇게 책의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애적 사랑에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할 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닌 특정하고 무척 개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춘 인성에 어떤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애적 사랑은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 이게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있고,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있고, 예? 그리고 뭐 웃긴 남자 있고, 뭐 좀 시리어스한 남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 매력에 이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두 견해, 성애적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완전한 개인적인 끌림이라는 견해와 성애적 사랑은 의지의 행위라는 견해 모두 진실이다. 예, 진실이다.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잊힐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라는 관계는 잊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모두 똑같이 잘못된 것이다. 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사랑은 운명적인 이끌림이다. 의지라기보다 운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어떤 개인적인 매력에 있어 끌림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이어나가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무조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너랑 나랑 이제부터 사랑하자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헤어질 때도 계약이 파기된 거니까 그냥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다가 이제 깨지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끌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듦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 우린 운명이니까 평생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건 깨진다 그거예요. 우린 운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대충 개판으로 해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이러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한테 끌림, 운명적인 끌림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인 사랑을 이끌어가기 위한 책임감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그 설명, 이기심과 이타심, 예,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얘기할까요? 예.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어쨌든간 오늘은 에로틱 러브, 로맨틱 러브,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지 에리 프롬이 바라보는 관점,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방송 분량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기심과 이타심, 이기적인 마음,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고 연구한 거를 또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해야 방송 분량이 생기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 뒷부분에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읽을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방송 분량을 좀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몇 분 했지? 1시간 30분이나. 아, 방송 분량 채웠네요. 예,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내가 막 방송하다가 보면, 예, 그 방송할 분량도 없는데, 예, 뭐 끝까지 다 해버리고 막 그 다음에 할 게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막 굶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광고 좀 하나 좀 하겠습니다. 광고. 예. 제 모든 방송에는 예. 모든 방송 아무거나 딱 키면 성애 예. 저 사망 신고하러 아무거나 딱 키면 첫 댓글에 이 쿠팡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해주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링크를 사용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 형제를 느끼게 돼요. 솔직히 저는 형제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챗 쏘는 사람이나 뭐 입금, 회원 가입 이런 사람들만 좋아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막 되게 막 모든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런 인격을 갖추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 평민이라도 제 이 링크의 첫 댓글을 이용해서 이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형제가 생겨요. 또 제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비싸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리고 이거를 사신 분들은 보통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되게 형제가 생겨가지고, 예, 저의 형제를 받아가지고 그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예, 예, 갑자기 막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든가 그런 일이 생겨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1시간 반 정도의 방송 분량을 채웠습니다. 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에리 프롬 읽은 거는 좀 좀 아껴두겠습니다. 예. 예, 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이죠. 예, 아리님도 그렇고요. 예, 어쨌든가 예, 예, 어쨌든 예, 형제를 여러분들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